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우리가 Part 5에서 해석 문제가 아닌 이 문법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상하게 해석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좀 불안한 마음에, 그죠? 해석을 안 하고 정답을 고른다는 것이 많은 학습자들에게 좀 불안한 느낌을 주나 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한 문제 한 문제 해석을 하다 보면 전체 문제풀이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출제 기관인 ETS에서는 해석을 하는 문제와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를 반드시 나눠 놓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등위 접속사 파트가 대부분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등위 접속사는 뭐 and, or, but, 그 다음에 뭐 yet, for, so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직접 우리가 기출 포인트들을 보면서 해석 없이도 정답을 고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택지에서 because와 for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둘 다 접속사예요. 그리고 공통점 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같아요. 둘 다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까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for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출신이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 양쪽이 대등해야 정답이 되는 단어거든요. 등자가 같을 등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첫 자리는 이 빈칸을 중심으로 그 앞쪽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등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등위 접속사가 정답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답은 A번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 종류를 몇 개만 좀 적어 드릴게요. and, or, but. 그 다음에 but의 동의어로 이 yet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for, so 요런 정도가 있습니다. 요런 단어들 다른 건 몰라도 Part 5의 첫 자리에선 절대 정답되지 못한다. 요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ut, for. 자, 둘 다 등위 접속사인 거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이 but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for는 방금 전에 보셨지만 때문에 뜻이 달라요. 그럼 이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적어드렸었던 여러 가지 등위 접속사들 중에서요. 자, 군을 좀 나눠볼게요. and, or, but, yet. 이렇게 4인방이 있죠. 그 다음에 for, so. 이렇게 2인방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 for하고 so라는 등위 접속사는 예외적으로 앞에 컴마가 반드시 찍혀야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칸처럼 앞에 컴마가 없다면 for나 so는 웬만해선 정답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컴마만 이용해도 정답이 A번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등위 접속사 중에 컴마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구나. 이거 모르셨다면 전체 문장을 아마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for와 so는 등위 접속사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컴마가 있어야 정답이 되는 단어.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그것을 아셨다면 해석이 필요 없었겠죠. 세 번째, so, nor.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컴마가 찍히는 접속사로 so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등위 접속사 앞에 컴마를 찍게 되면요. 이 뒤쪽에 반드시 절의 형태가 나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등위 접속사 중에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nor. nor도 등위 접속사예요. 모습을 보시면 이 단어 안에 or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nor도 등위 접속사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컴마를 찍는 건 똑같은데
주어 동사 앞에 부정어가 왔다는 느낌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도치라는 현상이 있을 때만 정답이 되는 특이한 케이스의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컴마 있고 뒤에 동사 주어라고 하는 예외적인 문장의 구조가 나올 경우에는 특이한 노어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아, 등위 접속사 노어가 있었구나. 선생님, neither A nor B만 알았는데 등위 접속사 노어는 몰랐네요. 컴마, nor, 도치 요 구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nd와 or. 사실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앞에 both, either, 뭐 not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and, or, but. both A and B. either A or B. not A but B.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등위 접속사들이 혼자 있으면 등위 접속사인데 누군가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경우는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의 덩어리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혹시나 하고 앞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시는 습관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이더의 짝을 고르려는 문제로 바뀌는 거겠죠? 정답은 or.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상관 접속사를 가지고 문장의 첫 단어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A와 B라는 단어들이 막 출현하잖아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A가 주어일까, B가 주어일까 많이 고민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뒤쪽에 있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B라는 단어가 주어인데 both라는 단어는 A와 B를 둘 다 취급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단어 하나를 보자마자 and의 짝이 나오면서 복수 주어가 확인되는 순간이죠. 정답에서 A번에 require.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아, 상관 접속사는 짝짓기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로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출제 포인트가 한 번 더 쌓이게 되는 학습 효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and는 그리고 or는 또는 이런 식의 방식과 토익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후로 등위 접속사의 학습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